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마두로는 이제 미 합중국 연방지방법원,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미 합중국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그리고 공동 피고인들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사 기소장을 제출한다라고 지금 기소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진 커밍스는 이 기소장이 이재명 정권에 보내는 최후 통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미국 연방검찰이 범죄 사건으로 접수한 공식 기소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미국 마두로를 더 이상 외국의 대통령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기소장에서 베네수엘라 정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규정하느냐 보니까 국가 권력을 이용해 운영된 국제 마약 테러 결합 범죄 조직이다. 이 지금 베네수엘라 정권, 그러니까 마두로 정권은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 정권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제 마약 테러로 결합된 범죄 조직이다. 그래서 적용된 혐의는 최중대 형사 범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범죄 조직의 수괴로 보는 거지 여기를 갖다가 무슨 대통령 베네수엘라 정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니콜라스 마두로를 외국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제 범죄 조직의 수괴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권을 국가 권력을 이용한 마약 테러 결합 범죄 조직으로 정의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나르코 테러리즘, 대규모 코카인 밀매, 테러 조직 협력, 리코 운영, 자금 세탁 혐의를 형사 기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미국 마두로 개인과 핵심 측근들을 정권 전체 범죄의 책임 주체로 특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두로뿐만 아니라 이 마두로 측근들도 범죄 조직의 책임 주체라는 겁니다. 미국은 부정선거 문제를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닌 정치 외교적 전선으로 분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마약 문제로 기소를 하면서 부정선거 문제는 정치 외교적 문제로 옆으로 빼놨습니다. 미국은 부정선거를 정권 정당성을 붕괴시키는 외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다. 다시 말하면 마두로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건 정권 정당성을 붕괴시키는 쪽으로 쓰고, 그리고 마약은 이건 뭐 범죄 조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형사 기소장에 적시해가지고 벌 받는 데 쓰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체포와 집행이 가능한 범죄만을 선별해서 사법 관할이 명확한 형사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확한 것만 기소장에 적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거 다 넣어가지고서 말이죠. 이게 무죄다 뭐 이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체포가 그리고 집행이 가능한 그런 범죄만을 선별해서 사법 관할이 명확한 형사 전략을 채택했다. 역시 트럼프의 치밀한 전략을 볼 수가 있죠. 미국 마두로 제거를 위해서 마약 테러 범죄를 법적 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두로 제거를 위해서 마약 범죄, 테러 범죄 이건 무기다. 저놈들이 마약으로 그리고 테러로 미국을 갖다 공격했다. 마약이라는 무기로 테러라는 무기로 미국을 공격했다라고 봤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국제 부정선거 조작국이자 나르코 테러 국가로 병렬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국제 부정선거 조작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러 국가라는 겁니다. 미국은 국제 부정선거 네트워크를 국가안보 차원의 범죄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네트워크야말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마두로 부정선거 카르텔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지금 위협한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부정선거야말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고 국가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은 국제 선거 조작이 중국 영향력의 확대의 통로로 기능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선거 조작을 통해서 중국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영향력이 이런 식으로 남미에 그리고 중남미에 확대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중국의 전 부정선거 전략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은 선거 조작 네트워크를 마약, 자금, 테러, 연계, 국제 카르텔의 일부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그리고 지금 테러 그리고 선거 조작 이건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차기 조사 압박 대상 가능 국가로 거론됩니다. 한국은 이제 차기 조사 대상이고 압박 대상 가능 국가로 거론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들이 국제적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진 커밍스가 얘기하는 건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들이 국제적 맥락에서 이제 검토되고 있다. 문서는 중국을 보호자가 아닌 이해관계자 전략적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 커밍스가 쓴 글에 보면은
중국은 보호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에 지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 이익이 소멸될 경우 동맹을 즉시 철수 포기하는 행태를 보인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도 지금 돈을 중국이 집어넣었지만 그거는 하나의 전략적 투자지 자기들 이익이 소멸될 경우에는 즉시 철수하고 즉시 포기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 도움이 안 되면 바로 손절해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중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 커밍스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개인 정권은 소모 가능한 카드에 불과하다고 결론 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에서 그것이 베네수엘라가 됐든 한국이 됐든 도움이 되면 손잡고 도움이 안 되면 하나의 그냥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만약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 패권 경쟁에서 도움이 안 될 때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고 중국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제재, 외교, 사법 압박 수단을 준비해둔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진 커밍스의 주장입니다. 미국이 이미 한국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수단, 외교, 사법 압박 수단을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진 커밍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최후 경고를 전달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진 커밍스의 분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최후 경고를 전달한 것이라고 진 커밍스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 커밍스는 말이죠. 현 사안을 민주주의 문제가 아닌 국제 범죄 제거 작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범죄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 바로 베네수엘라의 작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진 커밍스가 쓴 글의 지금 내용을 보면 마두로를 갖다가 미국 연방 검찰이 지금 기소를 했는데 그 형사 기소장을 이제 보면은 이재명 정권에 보내는 최후 통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소장에 뭐 이재명에 대해서 뭐 최후 경고를 한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진 커밍스가 분석을 할 때 이 형사 기소장을 보면 이재명에 보내는 최후 통첩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지금 중국에 가서 쎄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정청래는 이 안에 없는데 친명들이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국제평화 위협한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이 국제평화를 위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68명 이름으로 지금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그런 되지도 않는 지금 성명문을 냈습니다. 정말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명문을 낸 자들이 정말 한심한 자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자들이 이제 친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자들이 미국의 베네수엘라를 갖다가 지금 공격한 것이 평화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성명문을 냈는데 그 국회의원 이름이 68명이 있습니다. 이 자들이 이제 반미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자들은 바로 반미하는 자들로 미국에 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 바로 반미로 68명의 명단을 바로 미국에 신고해야 되겠죠. 자, 진 커밍스는 지금 이재명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68명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어쨌든 진 커밍스가 이재명에 대해서 트럼프가 최후의 경고장을 보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침류로 만든 동북 혈통파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